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주식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적, 기본적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식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개념을 조금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 분석이 포함이 되고요. 기본적 분석에는 재무제표 공부가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 분석은 차트 속에 녹아져 있는 수급이나 심리를 분석해서 확률적으로 오를 가능성에 베팅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 공부, 나아가서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산업 사이클을 공부를 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이 버는 이익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예측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기술적 분석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동평균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량입니다. 먼저 이동평균선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특정 기간 동안 주식의 평균 매수 가격, 저는 이걸 그냥 본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흔히 자주 쓰는 이동평균선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있고요. 이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하루에 한 주씩 주식을 사 모았다고 가정을 해 보고요. 5일선은 5일 동안 한 주 주식을 모두 산 다음에 이 모든 가격을 더하고 나누기 5환 금액이 5일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21선은 51선과 마찬가지지만 이 한 주씩 사는 과정이 20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요. 나누기 20한 지점이 21선의 가격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60일선과 120일선도 구조는 똑같이 60일 동안 한 주씩 사 모은 주식에 나누기 60을 한 가격, 120일선은 120일 동안 한 주씩 산 주식에 나누기 120을 한 가격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차트 데브 시스터즈라는 쿠키런을 만든 게임 회사의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주가와 가장 유사한 변동폭을 보이는 이 초록색 선이 바로 5일선이 되는 거고요. 그 아래 빨간색 선이 21선, 그 아래 노란색 선이 61선, 그 아래 보라색 선이 121선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단기부터 장기까지 순차적으로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된 차트를 우리는 정배열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다,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한진 칼 같은 주식은 이동평균선이 5일이 맨 아래,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60일, 그 다음에 120일로 반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흔히 역배열이라고 하고요. 주가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파생돼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주가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5일선이 중장기 이평선인 20일이나 60일이나 120일선 사이에 갇히게 될 때 위에 있는 중단기 이동평균선을 저항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차트에서는 빨간색 선인 21선이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5일선 아래에 있는 중단기선을 지지선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차트에서는 노란색 선인 60일선이 지지선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이평선 분석을 할 때 중요한 이유는요. 20일은 20일 동안 주식을 사 모은 사람들의 본전인 거고요. 60일은 60일 동안 주식을 사 모은 사람들의 본전인 겁니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본전에 대한 강박이 강하기 때문에 5일선이 21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지선을 돌파했다라고 주가가 오르는데 더욱더 큰 탄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주가가 60일 사람들의 본전인 60일선을 깨고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더욱더 가파르게 하락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항선과 지지선이 이동평균선 차트를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펜오션의 차트를 보면요. 5일선이 21선을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60일선과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5일선이 21선을 통과하는 이 지점을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를 이뤄냈다고 하면서 주가가 20일 이평선 동안 한동안 높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5일선이 21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가는 이 지점을 우리는 데드크로스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면 저항선을 다시 뚫을 때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지점을 골든 크로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는 이 지점을 데드 크로스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적 분석의 또 다른 요소인 거래량은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된 양을 표현한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가 변동을 좀 심하게 일으킨다.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변동성이 조금은 크게 있을 수 있다. 이게 거래량이 증가하면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 공부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인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기본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개념, 재무제표 분석과 사이클 분석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재무제표 분석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빼기 판매 관리비를 영업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미래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기타 손익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매출액,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 영업이익, 기타 손익, 순이익은 네이버 금융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에 들어오셔서 종목 창에 삼성전자를 검색해 주시면요.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요. 먼저 기본적 분석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업 개요라는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V,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C 부분과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IM 부분이 있다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부품 사업은 DS 부분이라는 사업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DP 사업으로 구성이 된다. CE와 I, M과 D, S와 DP 이렇게 총 4가지 사업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기 위해서는요. 종목 분석을 클릭하신 다음에 재무 분석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재무 분석을 클릭하시고 휠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매출액,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가 나오게 되고요.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빼기 판매 관리비를 한 영업이익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또다시 휠을 쭉 내리시면 순이익까지도 나오게 되는데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37조고요. 순이익은 26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237조, 순이익 26조를 내는 삼성전자의 가치는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이 시가총액은 다양한 분석법,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몇 가지 분석법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요. 매출의 몇 배가 삼성전자의 시총이다 라고 분석하는 접근법을 우리는 PSR,
흔히 성장주들을 분석할 때 많이 적용시키는 PSR 개념이 있고요. 순이익의 몇 배를 삼성전자의 시총이다 라고 접근하는 방식을 PER,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PER이라는 기업 시총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 성장률의 몇 배,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PEG라는 기업 평가 방법인데요.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상의 이익이 얼마 나왔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을 통해서 PER과 BSR과 PEG를 예측하는 과정이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분석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에서 사이클에 대한 내용은요, 시클리컬과 논시클리컬 기업을 구분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시클리컬과 논시클리컬은 정말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업황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기업, 업황에 상관없이 돈을 꾸준하게 벌 수 있는 기업,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황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기업의 대표 섹터를 말씀드리자면요, 조선이나 반도체, 해운, 석유화학, 건설같이 업황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고 업황이 좋지 않으면 돈을 조금 벌고, 또다시 업황이 좋아지면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 돈을 조금 버는, 이렇게 이익이 출렁출렁 거리는 기업을 시클리컬 기업이다,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이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업황에 상관이 없는 기업 대표 섹터로는 음식료, 생필품, 게임, 담배 같은 이런 기업들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기업의 이익이 항상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논시클리컬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사이클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의 펀더멘털 분석, 사이클 분석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업황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기업들은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업황에 상관이 없는 기업들은 당연히 사서 꾸준히 보유하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는 사이클 변화에 따라 이익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시클리컬 기업을 사면서 한마디로 존버를 하게 되면 정말 경쟁력이 뛰어난 글로벌 기업들을 제외하고서는 존버를 해도 굉장히 오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간에 빠지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식을 사서 평생 가지고 갈 거다,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산다면 업황에 상관이 없는 논시클리컬 기업을 매수하셔서 배당도 받으시면서 꾸준히 보유하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투자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 드리자면요, 주식 공부는 크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좀 더 제대로 된 주식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기술적 분석은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내용, 차트를 통한 단기 매매에 조금 더 적합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 분석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언제가 아니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기술적 분석은 정보력이 좀 더 중요하고요, 기본적 분석은 분석력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유튜브나 리딩방 같은 곳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그냥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와 정보는 개인보다는 기관이 훨씬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고요. 이런 환경에서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다가 주식 투자를 하던 초창기에는 3,500만 원 정도를
손해를 봤고요. 이 손해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한 8,500만 원 정도를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기술적 분석이 나쁘고 무조건 기본적 분석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에서 나에게 좀 더 맞는 투자법을 찾아 나가서 그걸 조금 더 정확히 제대로 공부하는 게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주식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떤 걸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 분석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기본적 분석은 타링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강의하는 펀드 매니저의 주식 투자 노하우, 요거는 제가 기획에 참여한 강의인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기본적 분석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주식 투자 공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